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헬스 연구회 그동안에 했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어, 바이오 헬스 연구회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기업, 뭐 등등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회의다. 근데 이제 단순히 기업이 모이는 산업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 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첫째가 아시다시피 앞으로 계속 전 세계가 자꾸 이제 고령화되고 돈이 많이 생길수록 점점 커지는 산업이라서 굉장히 성장 산업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사실은 바이오 헬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죠. 그래서 이게 다 되게 다 이제 빅파마들이 다 탑티어들이 다 선진국, 즉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주역으로 했던 나라들이 가지는 산업을 우리는 이제 신규 진입을 하는 입장이라서 거의 뭐 축구로 말하면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3부 리그, 3부 리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의 시약이라든가 등등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제 생각에는 2부 리그 꼴레비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런데도 이 산업이 한 10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고 속속 임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그 성공을 한번 해주는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꼬레비로 들어가는 단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또 10배 커지는 판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바이오 헬스 쪽에 평생 이제 저는 생명과학연구원 출신이라서 거의 한 38년 동안에 이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항상 겪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 연구자 얘기와 그것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여의도 쪽 섬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은 그런 이 부조합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오해들도 생기고, 거기에서 전략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목격하고 이걸 같이 융화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간절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을 출발하는, 저도 이제 바이오아이과 사업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출신이 누구냐 하면은 대개 출연연, 대학 교수님들 등등의 기술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이쪽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거는 기술 플러스 그보다 더 큰 것이 경영적, 그다음에 산업적 파동의 어떤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론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23년도, 24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쭉 했습니다. 잘 아시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 모임을 추진한 것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사실은 저희들 이제 자생적 모임으로 해가지고 쭉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거치면서 그렇게 쭉 했고, 그 여기에 강의 내용은 기술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쪽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하고, 성공 사례, 기업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해왔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 법률, 회계 등등, IPO 등등 그 경영을 하는 데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 사례들을 공부하고 등등 해서 어떻게 하든 기업을 성공시키는 목적으로 많은 모임들을 쭉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2회 정도의 모임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총 참가 인원은 633명, 오프라인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온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회를 했고
이 32회에 대해서 49,000명 정도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간단한 그 23년도에 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과 M&A, 이 법률 문제, 예를 들어 계약서를 하나 잘못 쓰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해서 이런 그 M&A 신주인 수익 등등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연구자들이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제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바이오 기업의 이런 IPO라든가 이런 지금 상황들, 그 다음에 주식의 어떤 동향들, 이런 것들을 공부시켜 가지고 특례 상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상장 유지 뭐 등등 특례 상장에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영조 부장, KB증권의 바이오 박사님이신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에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인데 투자 동향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업계 여의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취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연구자도 있고, 그 다음 투자자도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백업 해주는 각종 여러 가지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서로 다 명함 교환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해서 합니다. 제가 늘 운영하는 모든 모임은 정보 교류 플러스 네트워크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지금 저희들 이제 그 운영위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화와 엑시트 전략 이런 전략을 해서 지금 보시면 평균 한 30명씩 이렇게 늘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상의하고 상담해 드리는 게 거의 제 업무인데, 크게 대표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돈 문제, 좀 자금 문제. 두 번째, 마케팅. 어떻게 팔 것인가. 또는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 세 번째가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어떤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근데 요즘에는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이게 한 50대, 30대, 20 정도로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근데 요즘에는 판이 안 좋아서 90대, 90%가 돈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드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마케팅 부분도 굉장히 기업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사들을 다 구성하고, 사실은 강사들 다 구성해가 저희들이 네트워크 다 해가지고 지금 100여 분 이상의 저희들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면 다 링크해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같은 거를 여차 잘못하면은 그 항구의 문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이게 많은 VC를 포함해서 LP와 VC와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 투자판, 그다음에 기신보, 뭐 등등 여러 가지 돈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돈에는 제가 늘 얘기하죠. 돈에는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좋은 돈을 받아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 어떤 계약서의 문구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연구자는 그런 걸 평생 해볼 일도 없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지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 이제 연구회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모아서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업이.
지금 다 고금리 상황에서 거의 뭐 굉장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성공 전략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전부 일람에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는 이 위기가 지금 지난 정통적으로 예산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 한 2년 반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강을 그렸는데 앞으로 1년 내지 심하면은 여의도 쪽 얘기로는 2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버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올 때 다시 이제 크게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회가 이제 마무리 짓더라도 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물론 온라인도 제가 매달 몇 번씩 지금 온라인에 관련되는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바이오아이과 사업단 이렇게 치시고 또 현병환 교수 이렇게 치면은 지금 올린 게 한 130개 정도의 아이템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이제 매주 이제 올립니다. 그러지만은 오프라인 모임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친구하는 모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지금 이제 아이디어 잡은 게 세무 회계 문제라든가 지식 재산권이라든가 바이오기업 성장 사례라든가 AI 특히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또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게 AI가 들어왔는데 AI에 무관심하면은 그 기업 망합니다. 그래서 경영적 차원에서 사람을 세 사람 쓸 게 두 사람 쓸 게 한 사람으로 경영 효율화를 시켜야 되고 연구 파트에서도 세 사람 쓸 게 한 분에서 두 분에서 한 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이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되는 지금 각종 정보를 계속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공부를 지금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팁스라든가 정부 사업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지금 정부 사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돈은 줄어들지만 민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투자 동향 이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여의도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보고 그 정보를 계속 입력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연구회의 운영이 마치더라도 저는 계속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